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중년 이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남성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러한 이유로 베트남 남성들은 높은 경쟁률에서 연애에 성공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성들에게 구애를 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왜 국제결혼을 하려는 베트남 여성들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 현재의 베트남 여성들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말이죠. 베트남 정부가 전국 여성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63%가 남편이나 동거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유엔 인구기금과 호주 외교통상부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 설문조사는 베트남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고 성차별 철폐를 위한 과제 수립을 목표로 실시됐습니다. 또한 실제로 베트남 직장 내 성평등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가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이죠. 조사 결과 3명 중 2명 꼴인 62.9%는 가정폭력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에만 32%의 여성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해 동안 남편 혹은 동거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여성의 비율은 26.1%로 10년 전인 2010년의 31.5%에서 소폭 감소했는데요. 반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여성은 9.9%에서 13.3%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이 같은 결과는 가정 내 성폭력이 증가했다는 사실과 함께 첫 조사 이후 10년간 여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된 변화의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예전에는 공개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현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여성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죠. 한편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응답자의 47%가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또한 경제적 학대는 5명 중 1명꼴이었고 행동이 통제당했다고 답한 여성은 27.3%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50대 여성 자원봉사자 A씨는 3년 전 이혼했는데 26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은 것은 남편에게 당한 폭력으로 얼굴에 생긴 수많은 흉터뿐이라고 용기를 내 고백했습니다. A씨는 첫 아이를 임신한 지 2개월 만에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어 이혼을 결심했다가 2번 다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이후에도 폭력은 계속됐고 강도도 세지며 심지어 칼로 상해를 가해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경제활동 대신 가정 내 살림살이를 강요받았다는 법대 졸업생 B씨는 남편의 의처증과 언어폭력은 아이들 앞에서도 빈번히 이뤄졌다며 수년 후 아들의 응원 덕분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다고 힘든 시절을 담담히 털어냈습니다. 또 다른 C씨는 폐경이 시작돼 어떤 성욕구도 없었지만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나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며 같은 침대에서 자더라도 혹시 내가 도망갈까 내 손을 꽉 쥔 채로 잠들었고 침대 밑에서 칼을 꺼내 바람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도 여러 차례였다고 밝혔습니다. 은은태아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은 첫 조사가 시작된 지 10년 동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성인식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하 차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탓에 아직 많은 피해 여성들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에서의 결혼 생활이 베트남 여성들에게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그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여성이 약 37%이지만 이들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겠죠? 이러한 경험이 있는 재혼 여성들이나 지인들의 사례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초혼 여성들도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맞선 자리에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혼하지 않도록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베트남인들에게 중국은 베트남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중국인들을 실제로 좋아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경 부근에서의 결혼을 위한 인신매매도 꾸준히 일어나곤 하죠. 한편 한국과 일본은 모두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이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류를 타고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의 한국 남성들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한국 남성들의 이미지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국제결혼에서 한국 남성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가이드가 되기도 하죠. 또한 베트남 국제결혼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정말 다양한 여성들이 존재하며 당연히 모두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맞선 상대자의 원하는 조건들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은 단순히 상대방의 경제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며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외모가 자신과 어울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판단합니다. 여성들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이니까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만 생각하는 여성도 있으며 상대방의 외모가 가장 큰 선택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 국제결혼을 결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국제결혼은 여성들에게도 분명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낯선 곳에서 적응해야만 하는 고생도 포함해서 말이죠. 만약 그런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남성들처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여성은 그만큼 더 큰 충격을 받게 되겠죠. 분명 그런 피해를 입은 여성들도 존재하고요. 결혼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행복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게 되면 결국 상처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결혼이고요. 오늘의 결론은 베트남 여성들이 단순히 돈만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와 베트남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기도 하고 배우자의 선택 기준도 다양한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여성들의 생각과 기준이 모두 다르기도 하죠. 여성들은 남성들의 선택만으로 고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 틈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